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나단이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사회적이고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했던 사람이었고, 제가 봐도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한국을 경험하게 된 저는 이러한 제 기질을 완전히 고치게 되었고, 아직도 180도 변해버린 제 자신이 믿기지가 않을 지경입니다. 일단 제가 성격 문제가 생긴 이유는 바로 일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거의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해왔고, 프랑스 특유의 예민하고 짜증 많은 사람들과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저 또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자기방어적 심리가 점점 더 강해진 모양이었죠. 그러다 제가 평소에 유일하게 존경하던 직장 상사가 저는 머리를 식힐 필요가 있다며 이대로라면 안에서 쌓인 고름이 터져서 무너지고 말 거라며 강제로 휴가를 보내버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강제로 해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국가는 바로 일본이었어요. 이유는 딱히 없었습니다. 해외여행에 관심이 없던 저는 그저 공항에서 가장 빠른 항공편을 검색했고, 우연히도 그게 바로 일본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무계획으로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여행에 대한 아무런 준비조차 하지 않고 온 제 결정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제 첫날 일정은 도쿄에서 시작이었기에 엄청나게 걱정이 된다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도쿄는 일본의 수도고 웬만한 개발도상국들도 수도의 인프라만은 꽤나 신경 쓰기 때문이죠. 하물며 일본은 선진국이므로 저는 도쿄에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쿄로 이동하면서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인도와 도로에도 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데도 일본인들은 아무도 제설 작업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몇몇 장소에서는 그럴듯한 제설 장비를 준비해 놓은 인원이 모여 있었음에도 이들은 무전만을 계속할 뿐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듯 제설 작업은 하지 않은 채 눈만 맞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매뉴얼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극단적으로 수동적인 사회인지 폭설 속에서 그저 눈사람처럼 가만히 대기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기이하기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고 비웃기만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내 충격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쌓인 눈 때문인지 제가 탄 버스의 바퀴가 헛돌기 시작했고 이내 버스는 움직이지 않게 되어버렸는데요. 프랑스도 만만치 않은 인프라 후진국이자 서비스 사막이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에 저는 매우 황당한 감정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곤란한 상황은 곧 개선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그래도 주변에 제설 작업 장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는 작업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작업자들은 저희를 도와주러 오지 않았고 일본인 승객들은 하나둘씩 버스의 상태를 보러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 그대로 버스를 버리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남은 일본인들조차 일 처리가 진행되지 않자 그대로 도망가 버렸죠. 저는 매우 답답한 마음이 들었고 약간의 짜증을 내며 일본인 버스 기사에게 번역 앱을 들이밀었습니다. 저기 제설 작업을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일본인 승객들은 왜 다들 도망가는 거죠? 이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간단히 끝날 문제인데 도대체 왜 이들은 나 몰라라 도망가 버리는 거고 당신은 왜 어떠한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 겁니까? 그러자 일본인 버스 기사는 이런 뚱딴지 같은 질문은 처음 받아본다는 듯 헛웃음을 지을 뿐이더라고요. 제설 작업자들은 정해진 일만을 수행해야 해요. 아직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은 모양이고 지금은 얌전히 대기를 하는 게 그들이 맡은 일이죠. 그리고 승객들이 버스를 밀며 도와주는 건 매뉴얼에 없는 행동이에요. 일본에서는 매뉴얼에 없는 행동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지금 할 일은 조용히 버스에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뿐이죠. 저는 지독하리만큼 수동적인 일본인들의 삶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물론 프랑스에는 예민하고 짜증스러운 사람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은 이동이라는 승객들의 공통된 이익과 부합하므로 툴툴대면서도 버스를 밀며 도움을 줄 게 분명했거든요. 일본인들의 작은 체구를 보니 그들이 돕는다고 해도 달라질 건 딱히 없어 보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해는 안 됐죠. 일본인들은 위기 상황에 나 몰라라 회피하기 바빴고, 심지어 다른 일본인 운전자들도 버스가 도로를 막아서 짜증이 난다는 듯 경적만 엄청나게 울려대며 버스 기사에게 눈알을 부라릴 뿐이더라고요. 저는 이런 일본인들의 태도에 질려서 버스에서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정말 기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눈보라가 몰아친 도쿄의 도시는 그야말로 좀비 때의 습격을 받은 영화 속의 인간 세상처럼 그저 모든 것이 정지된 채 약간의 혼란만이 감돌았거든요. 저는 그래도 일본은 효율과 회복력이 있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의 눈이 내리자마자 일본은 깨지기 쉬운 눈송이처럼 금세 무너져 내려버렸죠. 정확성과 철저함으로 유명하던 일본의 기차는 이제는 지연을 넘어서 아예 멈춰서기까지 했는지 기차역에는 갈 곳을 잃은 일본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는데요. 거리는 그저 침묵을 유지하는 일본인들이 혼란스럽게 북적거려 더욱 기이한 상황을 연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길거리에서 30분은 대기해서야 제설 작업자들은 드디어 상부의 명령을 받았는지 작업을 실시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렇게 1시간여를 도로 한복판에서 꼼짝없이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탔던 버스에 다시 탑승하니 일본인 버스 기사는 제게 요금을 지불하라는 다소 황당한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좀 전에 요금을 지불했다고 말하니 버스 기사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차를 하셨으니 다시 승차 시에는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게 규칙이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정해진 요금을 지불했음에도 목적지까지 이동하지 않았던 건 또 무슨 놈의 규칙이란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이런 융통성 없는 일본인들과 논쟁을 벌이기엔 너무 지친 상태였고 그렇게 요금을 지불하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선진국인 일본인데 이 정도의 눈만으로 교통이 마비되는 처참한 모습에 학을 떼버렸는데요. 그리고 뒤늦게 확인해본 일기예보에서는 이러한 폭설은 당분간 계속된다고 했기에 저는 일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에 있어봤자 똑같은 답답한 상황만 계속될 게 분명했거든요. 저는 프랑스에서 쌓인 화가 여기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프랑스로 돌아가려다가 그냥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인 한국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제게 실망을 안겨준다면 그냥 프랑스로 되돌아가기로 마음먹은 채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일본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엄청난 불길함을 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날씨에 비행기가 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기상 상황은 몹시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국에는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폭설이 내리고 있었고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절망감이 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마치 이단자를 꾸짖는 것처럼 제게 곧바로 놀라운 일가를 날려줬죠. 왜냐하면 저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웬 정체불명의 버스를 목격하게 되었고 한국인들은 당연하다는 듯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몇몇 짐이 많이 없는 한국인들은 노약자들의 짐을 거의 뺐다시피 가로채서 버스에 대신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어리빠진 채 멀뚱멀뚱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버스 기사처럼 보이는 한국인이 제게 다가와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기 시작하더군요. 아, 한국이 처음이시군요. 인천공항은 워낙 대형 공항이라 승객분들이 이동하는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 중에 있거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궂은 날씨에 공항까지 걸어서 이동하기란 정말 쉽지 않죠. 저는 여러 해외 출장 경험이 있고 다양한 공항을 겪어봤는데 이 정도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공항은 처음이라 꽤나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한 번은 프랑스 공항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활주로를 가로지르다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는데 프랑스의 불친절한 승무원은 그 장면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며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보일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그건 개인주의에 찌든 다른 프랑스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프랑스인들의 무정함에 학을 떼며 그 장애인을 도와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노약자의 짐을 서로 들어줄 뿐만 아니라 공항에서는 버스 픽업 서비스까지 운영하며 승객들을 배려해주고 있다니 저는 뭔가 차가웠던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면서 가장 편하게 인천공항 내부로 진입할 수 있었죠. 인천공항은 정말 한국 교통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공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철과 기차, 심지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서도 인천을 빠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저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버스라면 학을 떼게 되었고, 폭설 속에 버스를 탑승하는 것에 대해 알 수 없는 불안감까지 느끼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반골 기질이 있던 저는 약간의 망설임 끝에 버스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일단 한국에서는 엄청난 강추위에 폭설을 몸으로 전부 받아내면서까지 버스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는데요. 버스 정류장에는 웬 부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한국인들은 전부 별도의 부스 안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버스 정류장 부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스 안은 바깥의 혹독한 날씨와는 달리 매우 따뜻했고 공기까지 몹시 맑았거든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그저 어리둥절해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도 부스 안에는 저 같은 촌뜨기 외국인들을 위해서 약간의 설명이 적혀 있더군요. 아무래도 한국의 버스 정류장 대기부스 천장에는 최첨단 기후조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요. 이 시스템은 단지 공기를 가열하는 것 이상으로 공기를 정화시키고 순환시키며 최적의 공기 균형을 유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밀폐된 부스 안은 훈기로 가득함에도 답답함 없이 매우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였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스 안에는 실시간 버스 스케줄을 디지털로 구현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날씨 업데이트 및 지역 뉴스를 제공하는 대화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까지 구현해 놓았거든요. 덕분에 저는 일본에서처럼 별도의 뉴스를 직접 검색해보지 않고도 한국의 여러 실시간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스는 곧 정류장에 도착했고 저는 매우 만족한 채로 버스에 탑승했죠. 역시나 한국은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저는 아직 서울에 근접하지도 않았는데 도로나 보도 곳곳에는 한국인 작업자들이 제설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일본에서는 수도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덕분에 제가 탄 버스는 조금의 지연도 없이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한국의 겨울은 정말 예측을 하려야 할 수가 없더군요. 이걸 운이 좋다고 해야 할지 나쁘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나 제가 숙소에 도착함과 동시에 눈발은 아까보다 훨씬 굵어져서 마치 한국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한국의 겨울은 정말 혹독하구나 싶으면서도 아무래도 내일 일정은 소화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거의 반포기 상태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 정도의 눈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일어나 보니 눈은 여전히 많이 오고 있지만 도로나 보도 상태는 눈 하나 없이 매우 깔끔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매우 당황한 채 유심히 살펴봤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작업자들은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이 시간에도 출근을 하는지 몇몇 사람들은 출근을 하면서도 근처 제설함에서 염화칼슘을 꺼내서 뿌리고 가더군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의 3분의 1만큼의 눈이 왔음에도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협조와 희생으로 아무리 많은 눈이 내리더라도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던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경우가 조금 심하긴 했지만 프랑스에서도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지만 새벽까지 나와 일을 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게 분명한데요. 물론 담당자도 아님에도 아침에 이 보도를 이용할 사람들을 위해 미리 염화칼슘을 뿌려주는 경우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알 수 없는 끈끈한 뭔가로 이어져 있는지 자나깨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배려해준다는 점에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뭐 그러한 감동도 잠시 저는 한국 온돌의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열기에 점점 눈이 감기고 말았고 그렇게 앉은 채로 잠에 들어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일어났을 때
저는 그렇게나 폭설이 내렸음에도 눈 하나 없이 말끔한 보도 상태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한국에서의 시간을 한껏 즐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밖으로 나와 보니 눈은 아직도 꽤나 많이 내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지금은 눈을 치우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역시나 보도와 도로 상태는 매우 깔끔했거든요. 저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눈이 더 많이 내리기 전에 빨리 근처 구경이라도 하고 오자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공유 자전거를 대여해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저는 충격적인 비밀 하나를 깨닫게 되었죠. 한국에서는 새벽처럼 폭설이 내리지 않는 이상 웬만한 눈은 딱히 작업자가 없어도 저절로 사라지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었거든요. 인도에는 이미 수많은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염화칼슘을 뿌려놓은 상태였고 일부 위험한 보도에는 열선까지 깔려 있어서 눈이 쌓이려야 쌓일 수가 없던 거였죠. 도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로에도 제설제와 열선 덕분에 웬만한 눈은 땅에 닿자마자 사라져버렸고 그렇게 저는 빙판길 하나 없는 안전한 길을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을 극복하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와 시스템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이 나라는 일본은 물론이고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선진국이구나 싶어서 그저 경탄밖에 안 나왔죠. 그러나 문제는 눈발이 갑자기 거세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도 상태는 괜찮았지만 문제는 시야였어요. 한국의 혹독한 눈발은 제 시야를 완전히 멀게 했고 결국 저는 안전상의 이유로 자전거를 반납하고 버스라도 타야겠다 싶어서 지도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뒤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폭설 때문에 휴대폰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 휴대폰에 자꾸 눈이 묻어서 액정 터치도 안 됐어요. 저는 그야말로 낯선 곳에서 고립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 앞에 차량 한 대가 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창문을 연 한국인은 저보고 목적지도 묻지 않고 일단 타라는 듯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렇게 탑승한 차량에서 자신은 현성이라고 소개한 이 한국인은 영어를 사용하며 한국의 겨울은 혹독해서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해왔는데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원래 곤경에 처한 남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는다며 원한다면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순간 저는 한국의 현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호기심이 들었고 현성이 가는 곳에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그러자 현성은 매우 흥미롭다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자신은 강원도 시골 마을에 사시는 부모님 댁에 가는 중이라며 자신의 부모님 댁에 데려가는 외국인은 제가 처음일 거라며 웃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기묘한 동행은 시작되었죠. 강원도로 들어갈수록 눈발은 더욱 거세졌지만 현성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듯 능숙하게 차를 몰았는데요. 시골로 들어갈수록 한국의 수도권에서 봤던 인프라는 보이지 않았고 군데군데에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목격했지만 역시나 한국인 운전자들은 능숙한 운전 솜씨를 자랑하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현성의 부모님 댁에 거의 다다를 즈음 저는 한 언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트럭 뒤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저는 대체 저 사람들이 뭐하나 싶어 물끄러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성이 저보고 차 안에 있으라고 말한 뒤 그대로 차를 정차하고 그들에게로 뛰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다급히 뛰어가는 현성을 보고 그가 무슨 맛있는 거라도 얻어먹으려고 저러는 건가 싶어 황당한 감정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뭐 하나 얻어먹을 거 없나 싶어서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모여있던 이유는 눈 때문에 언덕에서 바퀴가 헛돌고 있는 트럭을 밀어올리기 위함이었고 현성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일처럼 뛰어나간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을 봤음에도 섣불리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미는 힘이 부족한 경우 그 거대한 트럭은 그대로 내리막길을 굴러내려와서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아무도 요령 피우지 않고 거세게 트럭을 밀었고 결국 트럭은 무사히 언덕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웠던 건 수고비라도 몇 푼 요구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트럭 운전사를 도왔음에도 하나같이 수고했다며 악수를 건넨 후 쿨하게 제 갈 길을 갔다는 건데요.
저는 깜짝 놀라서 트럭 운전사와 일면식도 없는 것 같은데 어째서 목숨을 걸고 그를 도와준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현성은 경악을 금치 못할 대답을 해오더군요. 내가 좀 전에 한국인들은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잖아. 아무래도 지방은 수도권과 같은 인프라를 기대할 수 없고 이러한 악천후마다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만한 긴급 상황이 벌어지곤 하거든.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 반대로 도움을 준 적도 많지. 나는 이게 너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여럿이서 모이면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으니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도움을 주는 편이 좋지 않겠어? 일본에서는 모든 승객들이 버스를 버리고 도망갔고 다른 운전자들도 도로를 막은 버스를 욕할 뿐이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사실 프랑스였다고 해도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면 절대로 남을 위해 선뜻 도움을 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기에 저는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문화에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민하고 개인주의적이었던 제 성격을 되돌아보게 되었죠. 한국인들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고 있고 저는 진심으로 이런 끈끈한 사회 속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부터가 변화해서 프랑스도 한국과 같은 지상낙원으로 바꿔보기로 했죠. 물론 쉽진 않겠지만 한국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굳은 결의에 차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